OLED의 중요성만큼이나 또 사용되는 발광 소재와 유기물 공정, 또 동작을 위한 구동 방식과 발광 모드 등도 다양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기술을 중심으로 한 OLED의 분류, 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엔지니어 입장에서 볼 때 이제 OLED의 분류는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소재, 빛이 나오는 소재만을 중심으로 분류할 때는 네. 이제 형광과 이제 인광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빛이 나오는 소재뿐만 아니라 그 OLED를 구성하는 전체적인 유기물, 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고분자를 쓰느냐, 뭐 저분자를 쓰느냐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하나의 화소를 구동하는데 트랜지스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 능동구동이냐 수동구동이냐로 구분할 수도 네네. 있고요. 그 다음에 OLED에서 빛이 앞으로 나오느냐 뒤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상부 발광 혹은 뭐 저기 전면 발광 아니면 뭐 하부 발광이나 뭐 이제 배면 발광 네.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그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네. 자, 여러 가지 뭐 분류법이 있는데요. 그럼 먼저 발광 소재에 따른 분류, 즉 아까 말씀하신 형광과 인광에 관한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죠. 예. 사실 그 이제 요건 조금 물리학적인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빛은 그러니까 이 어떤 물질이 빛을 내려면은 전자가 여기가 돼야 돼요. 전자가 전공하고 헤어지고 이제 이렇게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갔다가 네네네. 내려오면서 이제 빛을 내게 됩니다. 설명 중 언급한 여기는 영어로 excitation이라는 용어입니다. 여기는 전자가 외부로부터 인가된 에너지에 의해 이전보다 높은 에너지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OLED 발광 원리는 전자와 전공이 발광층에서 만나 빛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여기된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내려오게 되면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의 파장을 갖는 빛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개념이 머릿속에 그려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전자와 전공이 만나 빛이 발생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형광은 이제 올라간 것이 만약에 4개의 전자가 올라가면은 하나의 전자만 내려오면서 빛을 내고 3가지 전자는 이제 빛을 못 내는 방향으로 이제 뭐 열을 내거나 이런 다른 식으로 에너지를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25%, 4분의 1이니까 네. 그 정도의 효율을 가지게 되고요. 근데 인광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내려보면서 이제 빛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인광이라는 게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발광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잘 일어나기가 힘든 발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광체를 만들어서 쓴다 그러면 형광이라는 원리를 이용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전자나 전공의 4개 중에 1개만 쓸 수밖에 없으니까 네, 25%. 손실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소재에다가 주로 이제 중금속, 무거운 금속들을 집어넣어서 네. 강제로 인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럴 경우는 이제 우리가 4쌍의 전자 전공이 다 빛을 내니까 이제 효율이 높아지게 되겠죠. 근데 네. 이제 뭐 항상 좋은 건 다 좋지 않다고 네. 단점이 또 없을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중금속이니까 이게 인체에도 해로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비싸요. 중금속이 가격도 가격이. 비싸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초록이나 빨강 같은 이제 그 파장이 좀 긴 쪽은 이게 큰 문제가 없는데 이 파란색 쪽은 아직까지 그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처음엔 형광이었고 그게 이제 인광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직은 중금속에 관련된 문제하고 그다음에 파랑이 해결돼 있지 않은 문제가 현재도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지금 그 OLED의 그 연구자들 특히 이제 그 발광체 연구자들의 그 핵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분류를 이제 분자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분자 OLED 또 고분자 OLED는 어떻게 좀 다른가요? 예, 저분자는 말 그대로 낮을 젖자니까 이게 분자량이 작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유기물은 전부 다
이 카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분자들이 이렇게 합성이 돼서 이제 연결돼서 이루어지는데 저분자는 그 분자들이 그 많이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적당히 혹은 작게 연결돼서 이제 분자량이 작다는 거고 네. 고분자는 이제 그게 길게 많이 연결돼서 분자량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발광층뿐만 아니라 다른 유기물층까지 우리가 저분자를 쓸 수도 있고 고분자를 쓸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지금은 이제 거의 90% 이상을 저희가 저분자를 씁니다. 저분자는 그 증발을 시켜서 만들어요, 소자를. 네. 열이나 이런 걸로 녹여서 이제 증발시켜서 만들고 고분자는 안정된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치 이렇게 페이스트, 뭐 네. 페인트 칠하듯이 네, 이렇게 네, 네.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아. 그렇지만 고분자는 아직까지 그 소재의 수명이라든가 색상의 순도 이런 면에서 저분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그 OLED 제품들은 대부분 저분자를 이용한 OLED고 예. 그렇지만 이제 고분자를 이용할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제조 공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연구자들은 고분자 OLED 개발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현재 OLED는 다 저분자 OLED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그럼 있겠네요. 점점 더 고분자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고분자를 해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엄청 신경을 쓰죠. 한국을 이제 역전시켜야 되는데 네. 지금처럼 저분자를 차근차근 따라가서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한꺼번에 이제 고분자로 가서 이제 가격을 확 낮추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난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수명이나 이제 색의 품질 면에서도 고분자가 아직은 해결이 안 됐지만 또 하나가 고분자는 이렇게 잉크젯이라든가 이렇게 작은 방울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져요. 네네네. 그런데 그 잉크방울이나 이런 거의 크기가 어느 이하로 줄일 수가 없어요. 그 잉크방울이라든가 이런 고분자 물질의 그 패턴화된 크기를 어느 이하로 줄일 수 없다는 것은 화소를 그거보다 작게 만들기 힘들다는 거죠. 더 세밀하기 어렵다. 해상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래서 고분자는 OLED가 나오더라도 아마 낮은 가격에 좀 낮은 해상도, 좀 한계가 좀 그렇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저품질 저해상도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물론 가격은 싸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화소들을 독립적으로 구동을 해서 좀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뭐 구동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건 LCD와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네. 우리가 이제 LCD도 이제 수동 구동이 있고 능동 구동이 있어요. 네. 매트릭스죠. 이제 일단 좌표계를 만들어 놓고 좌표의 교차점에서 이제 위치한 화소가 작동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수동 구동 같은 경우는 이게 빛이 라인 바이 라인으로 나와요. 한 라인이 나오면 그 다음 라인이 나올 때 그 전 라인이 꺼집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점은 화소하고 화소 간에 이렇게 서로 좀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한 화소에만 탁 저기 전압이 걸리거나 이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옆에 화소가 슬쩍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그걸 이제 크로스톡이라 그래요. 간섭한다는 네. 뜻이죠. 우리는 거기다가 이제 캐패시터하고 그 TFT를 각 화소마다 붙여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캐패시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한 라인이 지나가더라도 그 전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그 전에 있던 라인을 계속 작동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빛이 이제 전체가 한꺼번에 켜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TFT는 스위치 역할을 해요. 그래서 TFT가 ON이 되는 화소만 딱 동작하고 오프가 되면은 작동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개 화소가 서로 간섭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LCD는 전압 구동이에요. 전압으로 밝기를 조절합니다. 근데 OLED는 전류 구동이에요. 전류로 밝기를 조절해요. 네. 그러니까 LCD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TFT가 스위치 역할만 하면 되는데 OLED는 그 TFT가 스위치도 역할도 하면서 또 하나의 TFT는 전류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해야 돼요. 그래서 OLED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TFT가 필요한 거죠. 스위치용 TFT 하나, 혹은 또 하나가 이제 전류 조절하는 TFT 하나 이렇게 돼 있죠. LCD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커패시터와 하나의 트랜지스터가 부화소, 그러니까 화소 안에 세 개의 화소가 있잖아요, 그죠? 빨강, 초록, 녹색. RGB. 예, 각 RGB마다 하나씩 있으면 되는데 OLED는 한 부화소 RGB마다 최소한 한 개의 캐패시터와 두 개의 TFT가 필요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캐패시터와 TFT가 없는 그러한 패널을 우리는 이제 그런 구동 방식을 수동 구동 방식. 네. 다음에 각 화소마다
TFT와 캐패시터가 위치한 설치된 이제 구동 방식을 우리는 능동 구동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자, 끝으로 빛이 나오는 방향에 따른 분류도 네, 예.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OLED 이렇게 유리기판에다 만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죠. 처음에 이제 에노드를 만들고 다음에 이제 유기물들을 쌓아 올라가고 마지막에 캐소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빛은 아래로 나옵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에노드는 유리기판 위에 만들어져요. 아니면 플라스틱 기판 위에 만들어지더라도 유기물 위에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네. 캐소드는 유기물이 다 올라간 다음에 마지막에 만들어지니까 네, 마지막에. 유기물에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극이 투명하면서도 전도도가 높으려면은 높은 온도에서 좀 열 처리를 해줘야 돼요. 좀 구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유리기판이나 플라스틱 기판 위에 처음에 만들어진 에노드는 그게 가능해요. 기판이 손상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열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캐소드는 그 밑에 유기물이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전도도를 높이거나 뭐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 처리를 세게 해주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캐소드는 대부분 투명하지 않은 투명성을 띠지 못하는 금속을 쓰고 네. 아래에 있는 에노드는 투명한 ITO라는 투명 도전막을 씁니다. 네. 열 처리를 할 수 있다 없다의 그 차이점으로. 네. 그래서 OLED는 아래로 빛이 나오는 거예요. 투명한 쪽으로 빛이 나와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물론 빛은 위로도 올라가요. 그렇지만 위로 올라간 빛도 결국은 캐소드에 반사가 돼서 아래로 다시 내려오게 되죠. 아하,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아래쪽으로 빛이 나오니까 뭐 배면 발광, 네. 후면 발광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빛을 위로 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빛을 아래로 빼면은 아래에 TFT와 캐패시터가 있잖아요. 네. 아까 얘기한 능동구동 방식인데 네. 걔는 빛이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걔가 빛을 가로막는 거예요. 빛이 나오는 면적이 좁아지죠. 그렇죠. 그런데 위로 빛을 빼면은 TFT와 캐패시터는 아래 기판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 없이 그냥 더 넓은 면적의 빛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그 투명한 전극을 만들기가 아래가 쉽기 때문에 네. 에노드가 아래로 빛을 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 개발이 많이 돼서 유기물 위에다가도 투명한 음극을 만듭니다. 아. 그래서 이제 위로 빼게 되는데 아직 네. 그 기술이 100%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빛을 아래 위로 다 나오게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양쪽으로 빛이 나면 이제 투명 OLED가 또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제 뭐 한 개의 모니터를 두 사람이 양쪽에서 볼 수도 있고 그 빛이 나오는 방향으로 우리가 구분하면은 전면 발광, 후면 발광, 네. 그리고 양면 발광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양면 발광이 이제 궁극적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건 소비자의 욕구나 용도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죠. 뭐 우리가 네. 모두가 양쪽에 다 화면이 나오는 그걸 걸 원하진 않을 않겠죠.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뭐 개인 사생활 침해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투명한 유리창인데 뭐 화면이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고 뭐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양면으로 가더라도 그게 이제 한쪽 면으로만 나오는 것을 다 대체하지는 않을 거고요. 용도에 따라 달라지니까. 네. 그렇지만 뭐 OLED의 그 활용성은 상당히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양면으로도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겠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